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진주시 의회 제1차 정례에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1일간의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비 심사를 하고 진주시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외 2건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만원으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163페이지입니다. 의회 사무국 부서성과입니다. 정책 목표를 의회 역량 강화와 열린 의정상 적립으로 정하고 예산액 21억 6,149만 원이고 결산액은 18억 6,475만 원입니다. 성과 지표는 회기 운영 및 의정활동 실적과 국내외 교류사업, 의정활동 홍보로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입니다. 2012년도 의회 사무국 예산 현액은 26억 1,623만 원으로 22억 7,30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4,321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1,135만 원으로 1억 64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91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15억 8,201만 원으로 3억 7,28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91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차량 수선 사유미 발생으로 공공운영비 1,000만 원, 8대 의회 중 중도 사임한 의원님 의정비 미지급에 따른 3,200만 원,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국내 예비 1,400만 원,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 4,500, 의원 역량 개발비 1,600, 그리고 의원 연구단 용역 미실시에 따른 7,500만 원, 그리고 냉난방기 설치, 계약 요율 적용에 따른 시설비 1,300, 그리고 사무가구 구입 잔액이 1,7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의회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596만 원으로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 보수 공공 운영비로 38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회 생방송 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8,008만 원으로 7,37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369만 원으로 1억 9,83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3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원 교류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7,840만 원으로 1억 95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88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국외 업무 여비 2,982만 원은 사유 미발생이고 의원 국외 여비 8,300만 원은 여비 산출 근거에 따른 잔액입니다. 예빈 초청 여비 480만 원은 사유 미발생입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 3,903만 원으로 3억 1,65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45만 원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기본 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1,570만 원으로 9,16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코로나19에 따른 사유비 발생에 따른 국내 예비 1,800만 원, 월행 예비 300만 원 등입니다. 기타 세부적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지원 의원님. 예, 최지원 의원입니다. 그 의정 활동 홍보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도 잘 짜서 운영을 하신 것 같고, 그다음 우리 특히나 이번에 홍보팀이 팀 규모도 커지고, 그리고 더욱 시민의 눈높이에 의회가 다가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예산을 도입해서 촬영 장비도 좀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촬영 장비는 도입했는데 그 렌즈나 부가 장비가 혹시 부족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해서 팀 내에서 토의가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이제 2022년도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팀 보강된 것은 올해가 보강됐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우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도중에 뭐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뭐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뭐 꼭 필요한 사항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2년 사안을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또 22년 예산을 다 쓴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또 계속 이어지는 그런 네, 사안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아마 잘 논의를 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규섭 위원님. 예, 국장님. 네. 그 저도 뭐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해 가지고 네. 뭐또 식망수 시스템 운영하는 부분도 뭐 어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의정활동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의정활동 홍보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 그 유튜브 방송을 실시간 방송을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유튜브 말씀입니까? 예. 유튜브 네, 하고 예,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청회를 하거나 의회 내에서 만약에 행사를 안 하고 조금 이렇게 이 협소한 관계로 인해 갖고 좀 규모가 있는 뭐 이렇게 진주시청을 대상으로 해서 뭐 거기서 공청회를 하거나 이래 했을 때 그 유튜브 생방송이 가능한지. 뭐 일단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게 주제가 무엇인지 또 뭐 논의 사항이 어떤 것인지 따라 가지고 운영위원회의 이제 의원님들의 좀 생각과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뭐 판단할 그럴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뭐 이걸 그 단순하게 그냥 단순하게 유튜브 방송이 가능하냐 안 하냐. 네, 예, 요걸 이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제 실시간 방송 가능하니까 시스템은 가능합니다. 그 장소를 옮겨가도 이제 우리가 여기에는 시스템이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 네. 만약에 장소 옮겨가면은 우리가 카메라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카메라 따라갔을 때 그 실시간 방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제 내용을 좀 여쭙는 거거든요. 일단은 뭐 제가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사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된다 안 된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아마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담당 분 안 계십니까? 담당 팀장. 잠깐 뭐 위원장님 뭐 발언을 네. 예, 답변 가능하신 직원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영상을 촬영하는 우리 태욱 씨 혹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영상 담당 강태기라고 합니다. 그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카메라 한 대로서 부착할 수 있는 게 유튜브 시스템이 되는 그 트랜지스터가 따로 구매가 되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카메라 한 대로 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터리나 그 전체적인 전송망이라든지 그 부분을 확인하려면 예산이 따로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의회에 있는 생중계 시스템은 말씀하신 대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야외에 나갔을 때는 노트북 한 대와 트랜지스터와 그리고 따로 HDMI를 끼울 수 있는 또 다른 포터들이 또 조금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브리핑룸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나
요즘에는 외주 업체들이 따로 그 구성품을 가지고 또 움직이는 업체들이 또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또 따로 집행받고 해야 조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 이제 제가 이제 그 여쭤보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일반 휴대폰으로도 유튜버를 갖다 생방송으로 이제 촬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그게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 만약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실시간 방송을 하려고 하면은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초기에는 이 금액들이 외부에서 이런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외부 업체에서 이렇게 한 부품들을 많이 노트북이라든지 커팅기라든지 이런 걸 뿌렸었는데 지금은 소규모로 해서 이 트랜지스터를 달아서 하는 휴대폰으로 하는 건 있는데 저희들 카메라에 또 착용을 하려면 조금 더 트랜지스터 하고 또 그 HDMI 선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부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아 그래 그 부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약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금액으로 본다면 한 어느 정도 소요되냐고 예산이 그 예산 부분은 넓게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한 300 정도는 충분히 들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휴대폰이고 이 부분은 다 제외해 놓고 저희 카메라로 만약에 사용할 경우라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질의를 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은 우리가 작년에 그 시민조례로 이제 이렇게 접수가 된 그 시내버스 준공영제 부분이 그 올해 이제 지금 공청회도 해야 되고 이제 이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청회를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쪽 장소는 좀 협소하고 2층 회의실이나 2층 회의실은 카메라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2층 회의실을 하는거나 그다음에 시청 그 문화광장 시민홀 뭐 그렇게 가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그쪽에 갔을 때는 일단 다들 이제 요청하는 게 실시간 방송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일단 선행이 돼야만이 그쪽 장소를 갖다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들어가시고 그 이걸 시행하고 안 하고 떠나서 국장님과 우리 담당 부서 직원께서는 거기 소요되는 경비 그리고 사용 가능한지 그걸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한 후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그것도 모르고 계시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경훈 의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벌써 이제 여기 의회에 들어오게 된 지가 1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지? 그래서 저희가 또 나름의 초선의원으로서 또 힘을 또 그 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데에는 우리 또 의회 사무국 직원분들의 또 진짜 뭐 밤 시간까지도 일을 하시면서 도움을 주셨던 거는 굉장히 큰 뭐 감사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뭐 의정 활동을 결국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온 만큼 또 다 같이 협조할 거나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우리 그 부서 성과 보면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그지? 예, 정책 목표. 예, 우리 성과 계획을 세울 때 바른 의정 구현을 위해 의회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상을 정립한다. 이게 우리 의회의 정책 목표다, 그지? 예, 맞습니다. 그럼 옆에 성과 지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뭐 한다라는 뜻으로 회기 운영 및 의정 활동 실적이 있고, 그지요? 예, 예. 저희가 성과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예. 이는 어차피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국내외 교류 사업 추진 실적. 네, 세 번째는 이제 의정 활동 홍보 실적인데 예. 우리 정책 목표에 있어 가지고 바른 의정을 구현을 위해 의회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상을 정립한다. 여기에서 예. 다른 부분들은 뭐 의정 활동 홍보나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역량 강화 부분을 네. 차라리 저희가 실적을 세우실 때 예. 국내외 교류 사업 추진 실적도 뭐 들어가야 된다면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예, 예, 실적 거기 평가에 뭐 내분류로 나눌 수 있다면 예, 의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자체를 실적으로 좀 담으셔가지고 예, 예, 실질적으로 뭐 저희 의원님들께서 연구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자체가 성과에 반영이 되어서 예. 계속해서 뭐 만약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또 더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 정말 너무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뭐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가 뒷받침되지 않은
의정 활동은 사실은 조금 부족한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이 좀 이렇게 전에 하던 이제 성과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지표 설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역량 강화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봐가지고 성과 지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그에 따른 성과를 우리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예,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목표가 서야지만이 결국은 저희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역량을 좀 강화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지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트라넷의 검토 보고서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갑질, 성비위, 겸직, 영리행위 금지 위반 등 비위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제재 기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을 의결하였고 행정안전부와 243개의 지방의회의 공문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에 대해 제도 개선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비위행위로 재직 중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더라도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월정수당을 계속 지급, 출석 정지 등의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비를 전액 지급받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진주시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 공고안을 충실히 반영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출석 정지에 관한 징계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출석 정지 기간 중 의정 활동비와 월정 수당을 전액 미지급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상 낭비 방지 방안 공고를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을 정함에 있어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가 지켜질 것이 요구되고 비위행위와 징계 처분은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현행조례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외의 징계를 받을 경우 일반적인 경우 의회 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규제는 없고 회의장 질서문란 등의 경우 2개월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2분의 1을 감액합니다. 그리고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일반적인 경우 출석 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2분의 1을 감액하고 회의장 질서문란 등의 경우 3개월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합니다. 현행조례는 비위행위와 징계 처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개정 조례안을 통해 진주시의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고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비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도록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석 위원님. 예, 최 전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그 조례에 관해서 입법 고문에게 뭐 질의받은 자문 그게 충분히 그 읽어보시고 전달했습니까? 예, 그 입법 자문 회신을 토대로 네. 저희도 검토를 하고 이제 그 조례안 개정을 준비했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의정비 지급 조례안에 대한 입법 자문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첫째 그 경고 또는 사과의 징계가 제재 없이 출석 정지에만 전액 미지급을 규정하는 것은 제재의 통일성 내지 합리성, 비례성 등이 결여된 것이며 두 번째 의원의 갑질이나 성비, 겸직, 영리행위 금지 위반, 음주운전, 모욕 등으로 별도로 나열 규정하는 것은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에 등떨어진 것으로 징계 수위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할 내용이므로 굳이 부가적으로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규정이 이렇게 입법고문한테 전달됐습니다. 거기에 의원님 생각은 예, 어떠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존경하는 김형석 위원님께서 입법 자문 회신을 토대로 질문을 네. 해주셔서 제가 그 방금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그 두 번째 문단에서 입법 고문이 주장한 내용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장에서 질서문란, 점거, 출입 방해에 따른 징계의 경우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에 제재가 없고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에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의 미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일한 행위에 대해 징계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제재의 유무를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재의 통일성 내지 합리성, 비례성 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공개 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의 부분에서 일반적인 부분을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일반적인 부분과 질서 유지에 관한 부분과 그 징계가 같을 경우 제재도 같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입법고문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다음 문구를 그러면 보겠습니다. 회의장 내 질서 위반 행위인 회의장 질서 문란, 점거, 출입 방해에 따른 징계에 더하여 갑질, 성비위, 겸직 영리행위 금지 위반, 음주운전, 모욕 발언 등을 규정하는 것은 회의장 밖의 개인 일탈 행위를 추가한 것으로 회의장 내에 질서 유지를 위한 이 조례의 목적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입법고문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질서 유지만을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제가 나눠드린 조례의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에 보면 이 조례의 목적이 있습니다. 2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3조는 여비지급, 4조는 여비의 종류, 5조는 여비 지급의 기준, 6조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제6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일 뿐입니다. 이런 조례가 왜 질서 유지만을 위한 목적의 조례입니까? 2조, 3조, 4조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럼 그것은 질서 유지만을 위한 형식적인 조항이란 말입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징계를 받고 출석 정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받는 불합리함을 시정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예산을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안명도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입니다.
예, 이렇게 답변이 됐으면 예, 이상으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그 국회 상임법에 이번 한 12월이나 후반기에 그 행안부에서 다시 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그 의정비 이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새로 이 발표된다는 것도 좀 일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사실은 그 지난 5월 우리 15일 날 해서 채한 이제 뭐 한 달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조례를 또 한 달이 조금 아직 시행을 좀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또 이런 그 입법을 개정한다는 거는 조례 자체에 한 의원들에 대한 어떤 이런 약간의 결례된 그런 좀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가 한번 발의되고 나면은 최소한의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입법 취지에 맞춰서 시행을 한번 해보고 하고 나서 또 여기에 또 모순점이 돼 있으면은 그걸 또 개정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이걸 빨리 좀 이렇게 발의를 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다른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저희가 또 시행도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제 시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개정을 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 처음에 우리가 그 입법할 때 또 입법 자문 회신을 또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때 보류 의견도 있었고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충실하게 반영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보충하고자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 의원님. 예, 최지훈 의원님. 요 처음에 이게 우리가 지금 원안이 있었고 원안을 이제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개정할 때 혹시 그 회신 받은 그 입법 자문 의견서가 혹시 있습니까? 예,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때도 보면은 뭐냐면은 그 이 개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2페이지 보면은 재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번째. 예. 예. 그리고 7번째는 의원의 징계를 전제한 의정활동비 등의 제한은 개별 의원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성격의 것이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죠? 예.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 개정을 했죠. 예, 그때 개정. 예. 그래서 내용이 이런 거 아닙니까? 처음에 이 안을 개정을 할 때 충분한 의원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더 의견을 갖다가 더 수렴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보류를 주장한 거죠, 그죠? 예, 그런 걸 그리고 알고 또 있습니다. 최지훈 의원님은 그때 이야기하실 때 좀 더 뭐냐면 개정안보다 더 강하게 하자라고 그때 주장하셨죠, 그죠? 예, 그런 바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이게 이제 보류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쳐가지고 예. 그 여기에 이제 보류가 부결됐죠, 그죠? 예, 부결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원안이 그러니까 지금 개정된 현행안이 통과가 되었고 본회의에 이제 올라간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이걸 갖다가 수정 조례를 하나 냈습니다. 수정 조례를 냈고 그래서 그 수정 조례를 본회의 10분 전에 같이 동의해가지고 수정 조례를 갖다가 통과하는 조건으로 했어요. 그걸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좀 알고 이야기가 좀 돼야지 단순하게 그냥 뭐냐면은 이런 가정은 이야기가 없으면은 우리 동료 의원이 지금 발의한 조례에 지금 다시 이제 칼을 댄다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진행됐던 과정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충분히 왜 이 조례가 5, 6월 달에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지금 안건이 상정된지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규섭 의원님, 네. 우리 대표 발의하신 발의자에게 질의할 내용이 아니시면 토론 시간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하시고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마치고 토론 때 충분한 아, 토론을 그래, 그 할 수 있도록. 질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야기한 거에 대한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 예. 본 의원 말씀입니까? 예, 예,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네, 정영학 위원님. 예, 우리 그 존경하는 존경하는 우리 그 최지원 의원님 그 수정안에 대해서 뭐 일부는 동의하나 조금 전에 그 우리 그 존경하는 김행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일단은 이 조례안이 되게 된 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 각 부처 행자부를 비롯한 각 의회에 지자체 의회에 이렇게 조례안을 좀 이리 개정을 해라 하는 그런 공문이 시달되고 그 공문에 따라서 다음에 했는지 안 했는지 사후 평가를 하겠다는 그런 공문을 갖다 우리 사무국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예. 따라서 저도 언론에서 창원시 의회의 어떤 그 의원 비위 행위에 따라서 의정비가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비 낭비다. 이런 취지에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이 개정안을 하게 되었고, 예. 그래서 물론 조금 전에 어디한테 답변을 드리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이규섭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고, 만약에 그리 됐다면 거기에 상임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정 동의안을 갖다가 제출해가지고 그때 했어야 되는 거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간담회 할 때 의장님께서도 그리 말씀을 한번 하셨고, 제가 청년 조례안을 저번 회기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우리 최지원 의원님께서 저한테 우리 진주시의 18세에서 39세에 대한 어떤 조례안을 갖다가 이제 나이 연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그때 제가 충분히 감안했다니까 우리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님께서 하신 답변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그 같은 괴의 답변으로 제가 이해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직까지 전년도에 조례가 돼가지고 지금 시행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한참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령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하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법을 갖다 해야지. 동네 다른 그런 것도 아니고 조례에 맞지 않다. 뭐 그런 답변을 혹시 들으셨지? 예, 그 부분에 정말 동의를 하고. 그래 또 잠깐만요. 예. 아, 제가 좀 답변을 중간에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예, 그 45세에 관한 그 부분은 저도 같은 상임이 있어서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사실 우리 존경하는 정용학 의원님께 요청을 드릴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그 부분이 아직 논의도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리고 살펴봐야 될 부분도 많아서 사실 저도 그 부분을 나중에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그 말씀에 정말 동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예. 그 요지는 뭐냐면 예. 이게 조례가 발의되든지 안 그러면 법령이 되더라도 저는 또 국회 쪽에서 근무를 갖다가 해봤는데 이 한 의원이 법률을 갖다가 그걸 하려고 하게 되면 제정을 해가지고 공포를 하려면 4년이 돼도 못 할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물론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이규수 의원님께서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일단 조례가 이제 되었다. 그러면 이제 시행을 해보고 이게 어떤 의원한테 비위에 대해서 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그때에 따라 가지고 하면 될 것을 갖다가 이게 너무 좀 성급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국회 선진화법에서 제안하는 건데 국회 회의장 문란 질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저희도 보좌관 할 때 비서관 할 때 보게 되면 국회에서 싸움질인하고 맨날 한다고 시민들이 눈살이 굉장히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요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국회에서 충돌된 해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만하게 되는 거는 이런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법률이 있었기 때문에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회의장 질서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걸 강화를 좀 시켜놓은 거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보게 되면
범죄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당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뭐 승리라든지 그다음에 갑질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규제하는 거는 우리 윤리위원회의 윤리특별권 이 부분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안 넣더라 해도 충분히 한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렇습니다. 이게 물론 그 여러 가지로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일단 시행을 해보고 좀 이 부분에서는 보류를 좀 했다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서 의원들 간의 여러 가지 토론과 뭐 정말 그 심도 있는 토론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거론되는 게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셔서 뒤로부터 짚어가면서 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윤리특별위원회에 이제 규정된 그 조례 이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입법고문의 저기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즉 일반적인 경우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따로 징계 수위를 정하면 될 내용이다라고 네. 아까 그 내용을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것은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는 법이나 조례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서 징계 수위를 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윤리위원회에서 권한이 없다고 해요? 예 그러면 윤리위원회를 왜 열죠? 아니요 법인 이제 단서를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 예. 법이나 조례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서 징계 수위를 정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 잠깐 좀 그 질의 답변할 걸 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소례라는 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은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저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그 개별적인 그 위상으로 만약에 지금보다 더 큰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원이 사회적 질타를 받지 않고 우리 의회에서 징계가 없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벗어난 그런 이제 상황이 됐을 때는 징계를 갖다 가벼웠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이 범위를 갖다가 정하지 말고 윤리위원회 해부회가 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여기서 우리가 하면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범위에 관한 말씀도 주셨고 아까 전에도 말씀도 주셨는데 일단 그 자문 내용 첫 번째 보면 자치조례가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된 조례라고 하는데 이 조례 자체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의원의 권리를 제한하고 그리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자율성보다는 상위법과 공고안의 의도와 목적을 충실히 반영해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원론적인 말씀으로 그 의원이 기존에 발의했던 의안을 뭐 다시 시행도 제대로 안 해보고 하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원론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게 그 우리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갑질, 성비위 등의 지속 발생해서 그 의도를 보면 갑질, 성비위, 영리행위, 음주운전, 모욕 등 발언, 질서유지 의무 위반, 경직금지 위반, 기타 이렇게 해서 요것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질서유지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성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지? 예. 그러면 여기에서 뭐 아동 학대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상황이 발생하는 거에 따라서는 여러 상황이 발생하는데 피해자는 그게 더 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쏙 빼고 성범죄만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게 재행법정주의에 안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쏙 뺐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빼지 않았고요. 아니. 예. 특정한 자 그거 징계의 사유에 되는 사항을 뺐다는 겁니다. 예, 이게 윤리강령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성비위라고 명시는 되어 있는데 뭐 모욕 발언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려고 우리 또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자성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저기 그래서 제가 예, 한번 그냥 아, 예.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 결론적으로 저 뭐 계속 이 뭐 답변과 질문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일단은 이 법을 갖다 이제 우리 조례를 시행을 하고 우리 여기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어떤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심사숙고하게 이 부분은 좀 뭐 높다, 이 가하다, 이 부분은 좀 너무 경미하다 이런 사항이 있었을 때 이 부분을 한 번 더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좀 보류를 좀 하고 우리 의원들 간에 또 다시 한 번 더 어떤 의견을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자, 대해서 또 한 말씀 들어도 자, 아니요. 괜찮겠습니까? 그 위원장님, 아니 그 최재형 의원님 예. 계속 똑같은 이야기고 똑같은 그 이제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다 그 해소가 된 것 같고 예. 토론에서 논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이제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각자 의견을 내주셔도 좋고. 근데 저기 먼저 저 최지원 의원님 이게 답변하는 거 쭉 봤는데 저 우리 저 입법 고문에 자문 내용이 이제 두 개가 조금 상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보면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예. 그 유리한 부분만 이렇게 인용을 하시려고 이게 좀 이게 입법 고문의 그 저 자문을 부정하는 거는 또 부정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거기 예. 전체적으로 보면 뭐 제안의 이유나 내용이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번이 수정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하면서 문제점 쭉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은 또 이렇게 부정할 부분은 또 부정하시고 또 요 다른 또 이게 왜 같은 분인데 다른 내용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유리한 부분만 이렇게 답변하신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 그 혹시 각자, 제가 제 예, 추가로 예, 설명드려도 예. 괜찮겠습니까? 그 이제 유리한 부분을 찝어서 말씀한다라는 그 말씀은 이제 두 번째 문단 그 먼저 회의장 질서문란 점거 출입방해에 따른 징계의 경우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사실은 입법 고문님도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정용학 의원님께서 그때 발의하셨던 그 내용의 일반적인 경우와 질서문란의 경우에 대한 그 지적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동의를 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박을 하는 부분은 반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입법 고문의 내용에서 온 내용을 검토하면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면 왜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냐라고 말씀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이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한 분씩 듣고 또 각자의 의견 듣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자, 저는 요 행시적인 부분에서 대해서 이야기 좀 하고자 합니다. 저번에 이제 이게 제가 수정 조례를 갖다가 이제 발의를 했고 본회의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때 이제 뭐냐면은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료 의원들끼리 이 그 조례를 갖고 집행부가 보는 앞에서 갑론을박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수정 조례를 처리를 하면은 안을 보니까 큰 문제가 없어서 이 부분을 갖다 다음에 통과를 같이 하자라는 그 동료 의원의 신뢰성을 이제 갖고 그 처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가면은 갈수록 이게 말이 달라져요. 그 처음에는 뭐냐면은 뭐 바로 통과시켜준다, 바로 통과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5월달에 하니까 아직 뭐 공표가 안 됐다. 6월달에 하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아직 시행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뭐 개정을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걸 갖다가 이제 같이 합의해가지고 뭐 같이 이렇게 통과를 하자라고 했던 그 신뢰성, 뭐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깨지면은 이제 동료원으로서의 이제 신뢰성이 이제 무너지는 거고, 그러면은 전체의 어떤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이게 뭐 신뢰를 갖고 이렇게 일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대 의견 있으시면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본 의원은 이제 제가 발의한 이제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그 이규섭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혀 그 이규섭 의원님 본인한테도 들은 바가 없고 제가 그 누구에도 그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가 최고의 어떤 신뢰를 받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포준안을 내려왔는데 사실 그걸 담고자 했고 이 지금 현재 그 기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부분에서 얼마나 자기들 그 포준안을 담느냐에 따라서 팽점을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저도 그때 발언을 보게 되면 앞으로 더 강화돼야 된다는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최근에 이를 보게 되면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자체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그 유불리를 따라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 포준안을 담지 않고 자기들 유리한 대로 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부에 이제 그 우리 법령을 개정해 가지고 상위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 자기들이 담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 정도 되게 되면 그런 거기에 이제 가시화될 것 같은데 또 이번에 또 개정을 하고 또 12월 정도 되게 되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또 개정을 갖다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리 되게 되면 사실 보게 되면 한 의안을 조례를 가지고 1년에 몇 분씩 이리 하는 거는 그 의회에 그게 맞지 않다. 그래서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잠정적으로 좀 보류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각자의 찬성과 반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준비하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최지원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찬성 의견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입법자문회신에서 마지막에 입법고문은 수정안은 제재의 합리성과 통일성, 비례성 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드린 두 번째 단락을 보았을 때 개정된 현행조례안이 오히려 합리성과 통일성, 비례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정안은 합리성과 통일성, 비례성에 입각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합리성을 담고 있고 동일한 징계에 적용되는 제재가 달라서는 안 되는 비례성, 합리성, 통일성을 강조한 이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표 발의하신 최지원 의원님의 최종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정회 시간에 논의한 결과대로 정용학 위원께서 원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용학 위원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용학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원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우리 이의가 있으므로 정용학 위원께서 내신 원안 보류안을
표결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종용학 위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것으로 원안 보류를 표결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호 의안 진주시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류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포결 방법에는 진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기명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리는 용지에 원안 보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성명과 찬성의 동그라미로, 반대하시는 의원은 성명과 반대의 동그라미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보류에 대하여 이게 찬성 반대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집계 결과는 잠시 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은 정용학 위원, 김영석 위원, 오경훈 위원, 임기양 위원 4명, 반대는 전종현 위원, 이규섭 위원, 최지원 위원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보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규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규섭 의원입니다. 본위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진주시의회 의원의 역량 강화와 정책지원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 권한 확보를 위해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재 조례 제2조 제3항에 정책 지원관을 의회 사무국 또는 의원에게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정책 지원관을 순환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장에게 부여하되 담당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제7조에 정책 지원관 근무 실적 평가 시 담당 의원과 의장의 평가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3년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규석 의원께서 발의하시는 그 수정 조례안은 지금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회형으로 이렇게 정책지원관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국형, 그러니까 각 의원들에게 지금 우리 비율로 따지면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 이렇게 그런 체계로 바꾸자는 이런 의견이십니까? 비율은 일단 뭐 정치지원관 11명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2대1 비율이 나오는데 일단 뭐냐면은 의원에게 뭐냐면은 그 지원관을 배정하는 거는 맞다. 뭐 그게 원래 이제 취지 자체가 이게 이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갖다가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의원에게 배정한 것이 맞다. 일단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명시가 되고 나면은 시행시칙을 통해 가지고 그거는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 뭐 3명당 1명을 하든지 아니면 2명당 1명을 하든지 그거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그 우리 발의 의원께서는 의원에게 지금 뭐 그게 배정이 안 돼서 좀 뭐 불편한 게 있으십니까? 당연하죠. 왜냐면은 그 원활한 의정 활동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뭐냐면 다이렉트로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5분 발언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료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공용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대기 상태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진주시 의회뿐만 아니고 다른 의회에서도 이렇게 공통으로 가다가 이게 불편해 가지고 다 뭐냐면 2인 1조로 해 가지고 이렇게 다 뭐 이렇게 재개정하는 부분은 그렇게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정책지원권 제도가 이제 처음 시행되고 저희 의회에서 아주 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 저는 본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위원회형과 사무국형을 이렇게 오묘하게 이렇게 중간적인 그런 스탠스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그 세 분 배정된 그 세 분의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 안에서 이렇게 나누시든지 그거는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의 그 재량으로 이렇게 운영하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참고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맞다 틀리다 저는 그렇게 뭐 판단하기는 어렵고 뭐 지금 현행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요 의장단 회의에서 이렇게 처음에 그 결정 안 됐습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우선은 상임위별로 이렇게 그렇죠. 그게 몇 년 먼저 6개월. 6개월 하고 나서 그다음에 7월부터는 뭐 이렇게 또 2인 1개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배정해갖고 뭐 시행하는 걸로 뭐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논의가 됐든지 아니 그 6개월 해보고 하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근데 그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러면 그 2대1 그 배치는 그
두 명당 그 의원 두 명당 그 저 지원관 한 분 이렇게 할 건데 그 선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안이 있다면. 아니 있다면은 지금 뭐냐면은 뭐 상임비별로 보면은 이제 위원장 빼고 나면 6명 아닙니까, 그죠? 그럼 두 명 묶어가지고 또 한 지원관을 갖다가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냐면은 배치가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뭐냐면은 쭉 세 명의 지원관이 배치가 돼 있고 또 이 세 분이 뭐냐면은 쭉 그 상임위에서 활동을 해왔으니까 아마 그쪽 상임위에 가장 적합하다. 뭐 저는 개별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번 간담회 때도 그렇고 그 적절하게 우리 상임위형으로 위원회형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위원장의 재량대로 그 저희 물론 기획에서는 그렇게 뭐 이야기는 나오지 말아서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참 애매하거든요. 그 두 분의 한 분을 어떤 분을 정하느냐 거기에 대한 많은 다른 자, 갈등들이 그러면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때까지 그러면 상임위원회 배정할 때는 그럼 어떻게 배정했습니까? 그때는 초창기니까 이제 배정을 이렇게 그 위원장님들하고 의견해서 했는데 이제는 정책 지원관들의 이제 뭐 성향이나 뭐 이렇게 다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하지 않는 만일에 그 원하는 지원관, 원하지 않는 지원관이 배정됐을 때 그걸 푸는 갈등들. 근데 그걸- 지금도 마찬가지고 왜냐면은 상임위 배정된 부분들에 의원들의 어떤 뭐냐면은 그 요청이라든지 의원들이 판단에 의해 갖고 이게 배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정됐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지금은 이제- 호흡을 맞춰 나가는 그러니까 건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묘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그러니까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게 예. 상임위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걸 그대로 활용해 가지고 위원장 빼고 나서 6분의 의원들이 있으니까 두 명당 한 명꼴로 공통으로 가고 뭐 그런 지금 상임위에서 뭐 이렇게 의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세 분의 그 지원관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상임위에서 그 위원회의 업무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뭐 공통으로 관리를 그것도 해도 참 안 쉽지는 되겠나? 않아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김현석 위원님 저 질의 있으신가 본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그 이규수 위원님이 조례를 잘 이리 또 하신다고 많이 쓰셨는데 사실 이게 정책 지원관을 우리가 구대에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저는 너무나 감동받고 정말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거를 다시 한번 그 우리 정책 지원관들에 대한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들은 그 의원님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 분이 어느 위원회보다도 정말 화합적으로 정책적으로 정말 잘 꾸려 나가고 있거든요. 단 기획 문화도 별 문제가 없다는데 모르겠습니다. 도시환경 쪽에서의 어떤 이 정책 지원관하고 의원들 간의 개인 간의 어떤 소통의 부재도 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두 명의 한 사람의 어떤 정책 지원관을 도입하다 보면은 거기에 그 지금과 같은 그 소통의 부재가 되면은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다이렉트인데 더 소통이 잘 되죠. 더 안 되죠. 더 잘 되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 세 분의 그 정책 지원관들이 모아서 한 사람의 지혜보다는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전체적인 보는 현안이나 이런 정책 제안이 훨씬 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주시 의회 진주 의원들이 진주 시민을 위해서 22명이 다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시민의 복지나 정진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한 예가 정책 지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 뭐 예를 자꾸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그 어떤 소통의 부재라든지 한 일도 없고 이 도입에 대해서 아마 대한민국 국회보다도 더 저는 더 좋은 정책 제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지 이 부분에 몇 분간의 어떤 소통 부재에 대한 불안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불편함을 전체 이 우리 위원회에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아까 여기 보시면은 조례에 보시면은 우리 이규석 위원님이 잘 일을 하셨더라고요. 한데 이게
권리와 직무와 또 이 지위나 감독에 대한 부분이 사실 감독은 우리 그 의원이 할 수 없거든요. 없는데 이게 이제 상임위원회가 위원회로 가면은 상임위원회 자체가 존재의 어떤 그런 유무관계도 좀 있고, 그다음에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정책에 대한 직무나 지위나 이런 부분은 사실 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뭐 의회 사무국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채용의 부분은 그 사실 그 우리 의회에서 의원의 어떤 대표를 또 관장하고 있는 의장이 한 분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좋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저는 그 우리 그 존경하는 그 이규섭 그 의원님께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아파야 마찬가지로 조금 세세하게 좀 더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해서 좋은 거는 진짜 채택을 하고 또 부족한 거는 좀 버리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우리가 지혜를 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존경하는 김영석 의원님 말씀에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게 저번 그 간담회 때 미리 선제적으로 안을 갖다가 제시를 했었고 그 기간을 갖다 충분히 거친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상임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갖다 지금 토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한 번도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다음 달에 안건 올릴 걸 그 전에 전체 간담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이런 취지다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렇죠. 선제적으로 했었고 그 기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 토론할 수 있는 시간, 그럼 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학 의원님. 예, 그 조례 준비하신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그 진주시 의회 정책 지원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일단 그 입법에 대한 이 자문을 혹시 받아보셨나요? 첨부가 안 돼 있어서. 네, 자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주요 내용에도 보면 없고 제안 주요 내용의 참고 사항에도 뭐 입법 고문관에 어떤 자문을 받았는데 어떤 뭐 그런 문구도 없고 뒤에 첨부된 것도 없는데 저로서는 지금 알 수가 없고,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우리가 그 선출직 의원으로서 감독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어떤 그 권리와 감독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명확한 법적인 해석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뭐 의원이 지휘 감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을 좀 많이 줬는데 불구하고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더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권한을 행사한다 보면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는지,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만약에 법령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정책지원관님들이 정말 우리 의정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저도 국회 비서관으로 있어봤지만은 의원님을 모신다는 거는 상당한 마음의 고충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 정책지원관님들이 우리 의회에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 보면 정말 의정 활동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뽑고 운영하고 같이 일할 때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는 저도 역시나 오늘 6월 1일이 이제 선거를 1년 전에 이제 해가지고 오늘 선거 투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지? 그러면 또 정책 지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일하고 한 식구가 돼가지고 할 때는 좋습니다. 하지만은 그 의원의 평가를 받지 못해가지고 만약에 면직이 된다면 이런 부분이 우리 의원이 그 부분을 한다면 상당한 그 데미지도 있고 저 개인으로서는 차마 그리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그 정책 지원과 운영에 있어서 뭐 면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보다는 우리 의원의 의견을 참 저분 잘하더라, 안 그러면 저분 조금 뭐 미숙하니까 혹시 이제 그런 거를 의원이
우리 의장님한테 안 그러면 상임위원장을 통해가 의장님한테 하든지 그거 전달하는 이제 그 부분은 좀 뭐 제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정책 지원관을 평가를 해가 점수로 환산해 가지고 만약에 등위를 매긴다면 그거는 의원으로서 상당한 부담이 많다. 뭐 저는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그 느낀 점을 갖다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운용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면직에 있어서는 굉장히 명확하고 공평하고 투명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 그 조례안 자체를 조금 더 명확하게 좀 더 법적으로 하자 없게. 지금은 만약에 뭐 우리가 뭐 의욕적으로 해가지고 했다고 해가지고 이 상위법이 위배되게 되면 그건 남용이거든요. 그러면 또 행정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좀 세밀하게 해가지고 이 부분은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규섭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까 전에 뭐 의장님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법적인 부분에 대한 아까 뭐 질문이 있어서 그 제가 잠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에 이제 준합니다.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은 일단 저희들이 그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상위법은 지방자치법이다. 제41조에 보면은 의원의 정책 지원 전문 인력 해가지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이 정책 지원 전문 인력으로는 지방 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 직무 및 임용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 시행령은 제36조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의 직무 등 1. 법 제41조 1항에 따른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자료 수집, 조사, 연구, 법 제47조부터 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 활동을 지원한다. 2.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의 직무 범위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제1항의 범위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의원님 그거 조례 정용학 의원께서 지원 말씀하시는 법적 근거라고 한 그 위법성에 대해서 하는 거는 그거에 위법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뭐냐면은 지감도 그다음 평가까지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 그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네.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방자치법 103조 2항을 보면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은 그 법적인 신분이 정책지원관이 이제 법적 신분이 지방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에 불과한 우리 의원이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 체계에 맞지 않다라고 입법 고문에 그런 장문도 있습니다. 예, 이게 그래서 그거는 복무 규정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아니요. 지금 의정 아니요, 활동과 관련된 지금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지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정책지원관의 감독권을 갖는 것은 우리 의원이 정책지원관의 감독권을 갖는 것은 지방자치법 104조 내지 103조를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지방자치법을 확인해 본 결과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일부 또 의원님이 수정하셨는데 아까 사무국장을 그 의장으로 바꾼다. 그런 부분은 동의합니다. 하지만은 마지막에 그 신설되는 7조 검문 실적 평가는 이게 반영보다는 그 우리가 이 감독권이 없고 임명권이 없기 때문에 반영보다는 고려 내지는 참고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강제성을 이게 좀 걷어내야 된다. 저는 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법적 근거가 조금 이렇게 다르게 지금 해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지금 뭐냐면은 서울시 의회, 그다음에 성남시 의회, 서울관악구 의회 다 지금 뭐 지휘감독 하게끔 돼 있거든요. 거의 그 한번 연락해서 예, 연락해봤습니다. 성남에서 연락을 해봤습니다. 성남에 연락하니까 성남에는 거기에는 그저 행정위원장이던데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자기들도 진주와 같은 요런 팀제로 해가지고 팀을 배치를 해가지고 팀에다가 지원관들을 넣고 그 팀장이 관리 감독을 하게끔 했답니다.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와 같은 비슷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받는 부분은 다이렉트로 이렇게 좀 진행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2인 1조로 해가지고 다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휘의원을 두고 지휘의원이 그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감독을 이게 조례 수정 안에 그 쟁점은 의원이 감독을 할 수 있냐? 지휘까지는 뭐 입법 고문도 가능하다. 감독까지는 이게 위법적인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감독 부분이 어떤 감독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뭐냐면은 복무 규정까지도 다 감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게 위법성이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해 갖고 의원들한테 지금 그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감독, 그다음에 평가 이게 들어간다면 그거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의 의견은 의원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독할 수 있는 상위 계급 공무원으로 볼 수 없으며 정책 지원관의 성과 관리 등에 대하여 뭐 사무국장이 관리하도록 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위 법령에서는 우리 의원이 감독한다는 그 문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말씀하신 타지자체에서 이렇게 지휘감독이라는 단어를 쓴 그 의회에서는 그 근거가 없다, 근거가 확실한 근거는 없다. 말씀을 대답 못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뭐냐면은 저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제가 성남하고 제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래 맞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바꾼 건 사실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정책지원관 팀을 갖다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공동으로 운영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뭐냐면은 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법 취지에 맞게끔 의원에게 뭐 배정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그 의원 2명당 1명의 지원관을 갖다 배정해가지고 그 조례를 그렇게 개정했답니다. 예, 아니 제가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그 수정이 좀 이렇게 이게 저 조례로 제정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얼마든지 저는 이게 의원들의 그 의견을 받아서 저번에도 말씀했다시피 이번에는 우리 위원회 형으로 해보지만은 이게 불편하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사무국형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상임위원회 단어를 조문을 상임위원회의 그거를 이제 의원에게 이제 바꾸는 그거를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 이 정도로 해도 이게 좀 유연하지 않나. 얼마든지 우리가 이게 우리끼리 또 바꿀 때는 또 조례까지 개정 안 해도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이것도 조금 다듬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부위원장님 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여러 가지 우리 그 의원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한 곳에 우리가 2인으로 할 때에 또 보게 되면 또 문제점이 어디를 가더라도 문제점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법은 우리가 행법이 우리 사람을 갖다가 뭐 규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행법은 우리 사람을 살리는 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에만 잘 따르면 그 특별하게 규제가 없는 게 행법이거든요. 행법은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인 1조로 해가지고 한달을 해도 그때 또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 되면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대로를 두고 우리 회의 규칙으로 우리가 의논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가지를 선택을 해가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그
존경하는 우리 임기양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하시지만은 이 사실은 그 조례를 할 때는 우리가 또 의회에 법률 고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여기 하면서 거기 붙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상위 법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 감독권이 없는데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을 갖다 넘어서 지휘나 감독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수정과 뭐 그다음에 법률 자문을 받아가지고 한번 다음 회기 정도에 다시 한번 수정안으로 좀 오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에게로 이렇게 항목이 명시가 되었다 해가지고 이 안에는 의원에게 배정되는 내용이 들어간 거지 2인 1조다 3인 1조다 이렇게 명시적인 게 아닙니다. 아까 좀 전에 정영학 의원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은 시행규칙으로 얼마든지 협의해갖고 할 수 있다. 내나 똑같습니다. 의원에게 해갖고 지휘와 감독을 받고 그다음에 평가를 받는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갖고 2인 1조로 갈지 3인 1조로 갈지 이거는 시행 제치를 통해갖고 얼마든지 협의에 통해갖고 바꿀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래갖고 뭐 두 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한 명당 해가지고 그 각 상임위에 3명의 지휘관이 계시면은 그 세 분이 또 뭐냐면 그 상임위에 또 역할까지 일을 좀 같이 해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덧붙여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제하고 어떤 한 분, 타 의원님하고 두 분이서 이제 정책적인 한 분을 갖다 같이 하지 않습니까? 조가 돼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제가 일을 시켜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한 명밖에 못 하거든요. 타 의원님이 하고 있는 걸 갖다 제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다음에 경제복지위원회라든지 도시환경위원회는 절대 평가 못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한 조가 되는 한 분만 정책 지원관의 평가를 할 수 지금 이를 보게 되면 지휘 감독권을 갖다 행사한다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그리 되게 되면 과연 이게 의원으로서 지금 현재 현행 제도를 갖고는 예. 의원이 한 명도 지금 평가를 못 해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 한 명도 저는 평가를 단지- 하는 게보다는 단지 조가 의견을 되면은 그분에 대한 평가는 어쨌든 나중에 이게 반영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진짜 100% 이제 그 반영률 그러니까 가중치를 어떻게 쪼개 갖고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담당 의원이 25%를 가져간다든지 두 명이 그럼 50% 아닙니까, 그지? 나머지 사무국에서 20% 가져가고 뭐 그다음에 뭐 상임위원장이 좀 가져가고 그다음에 의장이 가져가고 이렇게 해갖고 다면 평가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가중치는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이 다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복무와 관련된 부분은 사무국에서 평가를 하고 사무국에서 그걸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지방자치법에 해갖고 의원들에게 그 지원을 하는 부분, 요 부분에 대한 평가는 의원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그 부분에서는 같이 한 팀이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일을 잘하고 못하고에 대해서는 의원이 충분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인사의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남의 집에 그걸 갖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법적인 상위 법령에 명확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의원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맞니 안 맞니를 갖다가 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정말 법률 고문님의 이걸 자문을 받아가지고 더 명확한 상태에서 이걸 갖다 해야지. 만약에 그걸 갖다가 지금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걸 갖다 조례에 지금 둘이서 반영을 하니 안 하니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잠깐만요, 정영 의원님, 상위 법령에 만약에 위반이 된다, 위배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그걸 제시를 갖다가 하는 거는 정영 의원님이 제시하셔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상위 법령에 어떤 부분에 지금 조례를 할 때 이게 여기에 조례에 상위 법령에 그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 아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제가 운영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내가 짚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만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할 게 아니고 우리 질의를 이제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이규수 의원님 또 서가 계신 것도 그렇고. 벌 주는 것 같아요. 이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을 하기 앞서 의회 사무국 그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각자 또 아까처럼 이렇게 그 발언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무원은 뭐 법과 규정에 의해서 또 업무를 수행하는 또 기본적인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그 뭐 법과 뭐 또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상위법을 벗어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권한이냐, 권한 외냐가 가장 그 조례의 실효성을 많이 논하는 그런 기준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독에 대해서 논점이 되는데 감독은 잘못되지 않도록 살펴 단속함을 단속하는 게 감독이거든요. 지휘와 감독은 좀 느낌 틀립니다. 지휘는 이제 지휘할 수 있는 기고, 감독은 이제 그에 대해서 계속 뭐 불이익을 준다든지 어떤 뭐 사항들을 좀 그 조정하는 어떤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감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행정 체계가 가장들이 보조기관들이 지휘권을 다스릴 수 있지만 징계를 매기는 것은 결국은 감사기구가 있습니다. 그 독립기구가 있기 때문에 가장의 자의적인 행동이라든지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가장이 정당한 업무 수행을 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 다 그렇게 않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최소한 어떤 징계라든지 불이익에 대해서 또 평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객관성이 필요하다. 이래서 떨어뜨려 놨습니다. 이게 쓰는 사람하고 징계권자는 정당한 이유로서 이제 징계 요구를 했을 때는 그게 이제 반영되지만 어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을 하다 보면은 감정이 상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쌓여 가지고 직원들이 이제 문제 제기했을 때에서 그럼 그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판단을 이제 독립된 어떤 기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독권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제 그는 의장님한테 있거든요. 그게 고유 권한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장님이 이제 모든 업무를 다 못하니까 위임이라든지 정결이라든지 그런 규정을 위해서 우리 의회 사무국에서 이렇게 맡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도 뭐 제가 의회 사무국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의장님에게 보고도 하고 또 지시받고 이렇게 한 상황이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 감독권은 의원님에게는 있지 않다고 제가 아까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또 그 성과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한번 길을 딱 바로 세팅 안 되면은 잘못한 다른 길로 가버리면은 다시 돌리기도 힘들고 해서 우리 실무자하고 정말 오랜 기간이 평가에 대해서 오랜 성과를 누가 해야 되냐 많은 기간이 걸리거든요. 다른 시군에는 벌써 한 대도 있고 막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제 실의도 하고 뭐 한 그 결과가 조금 전에 감독권은 의원님에게 있지 않다 이렇기 때문에 평가도 이제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질의 해신이도 들어왔습니다.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무국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 그 이번에 이규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김혁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규수 위원님, 그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진주시의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말씀한 그 의회 사무국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며에 의원에게 그 부분은 사실 같이 사용을 해야 될 왜냐하면은 의원이라는 때 하나의 그 조금 국소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그 권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의원이라면은 우리가 조직이 각 상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와 의원에게라는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또 밑에 내려가면은 사실 그 이 사망에 보면은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아까 사무국장이 말씀한 것 같이 그 의회 사무국장이라는 게 이제 의장으로서의 어떤 표기는 저도 또 동의를 합니다. 단 그 부분이 관리 감독에 의해서 위임받는 그 이제 사무국장으로서의 어떤 권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밑에 내려가면은 그 특별하게 뭐 그한 건 없지만은 이게 지금 지휘와 감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 제일 마지막에 신설해 보면은 근무 실적 평가 의회 사무국은 각 정책지원관 담당위원의 평가와 의장의 평가를 반영하여 매년 정책지원 근무 실적 평가를 실시한다. 이 부분은 그게 의원의 평가, 의원의 어떤 기준점을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그거를 반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정책지휘관이 의결을 하는 부분은 이제 그 의장이 하는 거로 그렇게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이게 사실 뭐 좋은 안도 있고 좀 부적절한 안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본위원은 좀 더 좀 우리가 함께 더 좀 고민을 해서 요 안을 좀 보류를 시켜서 조금 따듬어서 논의를 한 후에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석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발언하신 김영석 의원님의 그 발언과 배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규섭 의원님. 예, 그 뭐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뭐냐면은 지휘감독관 그다음에 요 평가까지 다 넣어가지고 개정을 해서 지금 시행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저는 아까 여러 가지 우려했던 문제들은 없을 거라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 대해서 뭐 일단 그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네, 정용학 부위원장님. 네, 그 조금 전에 그 우리 그 질의 시간에 우리 이 부분이 그 상위법 위배됐느냐 안 되느냐는 정용학 의원이 해명을 해야 된다 했는데 그거는 이규섭은 조금 좀 잘못된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이규섭 의원님께서 잠깐만요. 이규섭께서 이제 조례안을 제정했고 저도 이 조례안에 동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 제가 만약에 이제 그 입법 고문관이라든지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명식을 해가지고 의원님이 같이 첨부를 했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은 조금 잘못됐다 하는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지휘와 감독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뭐 수정을 해가지고 다음 회기에 그 같이 의논해가지고 마음을 합해가지고 의논해가지고 하면 이 부분은 뭐 의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만약에 뭐 법률 글을 받았는데 이거 아무 문제 없다 이러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따듬어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이규섭 의원님의 뭐 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따듬어 가지고 하면 저도 동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있어 가지고 유연성이 있거나 아니면 상위법에 문제가 있으면은 어느 항목이 상위법에 이게 문제가 된다. 그걸 제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해야 되는 기고 어디 상위법에 이 저촉이 된다라는 걸 갖다가 이야기해 주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검수 사무관의 그 청구가 됐다면 네네. 이견이 없는데. 네. 네, 그 입법 고문에 정확하게 그 저 뭐 지방자치법 103조 그 보시면 나옵니다. 2항에 보면 정면으로 위배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어디를 보고 하시냐고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남시의회, 뭐 서울특별시의회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지휘감독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은 그렇게 안 쓰는 데가 더 많죠.
근데 쓰는데도 자, 이 아까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정치지원관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그 문제가 있고 뭐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례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조례들이 많이 바뀌는데 새로 개정하는 그 자체는 대부분이 지휘와 감독을 하는 걸로 뭐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조례는 또 상위 법령에 법과 시행령에 또 위배돼서는 안 되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그 이제 열띤 토론을 마치고 의견을 조율을 위해서 또 잠시 정회를 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논의한 결과 김형석 위원께서 원안 보류를 표결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형석 위원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안건번호 제3항 진주시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보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에는 진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기명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용지에 원안 보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성명과 찬성의 동그라미로, 반대하시는 의원은 성명과 반대의 동그라미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투표 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투표 용지를 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 계십니까?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집계 결과는 잠시 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은 최지원 의원, 전종현 의원, 임기향 의원, 김형석 의원, 오경훈 의원, 정용학 의원 5명, 반대는 이규섭 의원, 수정하겠습니다. 찬성은 6명입니다. 6명. 반대는 이규섭 의원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보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전종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감염병 확산 또는 천재지변 발생 등을 대비하여 비대면 회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규칙 일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의 청가 처리에 관한 사항과 원격 영상회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5분 자유 발언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전자투표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한 표결 방법을 추가하였으며
의안이 원안 개념을 명확화하고 위원회의 표결 방법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근거 조례를 정비하고 서면 자문에 따른 자문수당 지급 근거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전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